안녕하세요. 수지도서관 미디어 창작회원 김선희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6장에서 19금 드로잉의 대가 에곤 실레, 7장 원시성을 추구한 폴 고갱, 8장 페리드 작품 올랭피아의 에두아르 마네, 9장 로맨틱 풍경화의 대명사 클로드 모네, 그리고 10장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접수한 폴 세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장들의 작품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그림이 편안하다고 느껴졌던 클로드 모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카메라의 등장은 회화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의 원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네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비친 빛을 보고 있으며 사물의 색은 빛에 의해 변화되고 사물의 형태도 빛에 의해 변한다고 합니다. 즉, 모네의 자연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자연을 빛의 반사로 탄생한 무수한 색채 조각의 총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형태에 집중해서 먼저 캔버스에 밑그림으로 형태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채색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물을 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자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네가 파헤친 카메라는 사물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날 핸드폰 카메라, 즉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까지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라고 해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원리는 모든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면 빛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빛은 직진성이 강하므로 물체에 빛을 쪼이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일식이나 월식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카메라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빛은 반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원래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으로서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거울이나 고요한 수면과 같이 매끈하면 반사광선은 일정한 방향으로 정반사되고 경계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거칠면 반사광선은 사방으로 난반사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도 난반사의 예이며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것도 물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난반사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빛의 굴절입니다. 비스듬히 입사된 빛이 기존의 매질로부터 새로운 물질로 진행할 때 매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빛의 좌우의 속도가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빛이 꺾이게 되죠. 아지랑이나 별의 반짝임, 물속에 담긴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합성과 반대되는 과정으로 빛이 여러 가지 단색광으로 나누어지는 빛의 분산 현상입니다. 무지개가 대표적인 예죠. 카메라 프리즘에서 빛의 분산 성질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모네를 읽다 보니 그가 몰두한 빛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초등학교 때 배웠음직한 빛에 대한 기본을 되뇌이며 모네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먼저 클로드 모네의 생타 드레스의 테라스, 1867년작입니다. 하하, 그림자만 봐도 빛의 직진성이 생각나는군요. 클로드 모네 로엘 풍경, 1858년작입니다. 클로드 모네 아르장테유 부건의 개항비빛꽃, 1873년작입니다.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 1872년작입니다. 카메라의 심장, 즉 광학을 작품에 녹여낸 모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작품 속에서 빛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카메라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찍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모네의 연작, 건초더미는 카메라의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핸드폰 카메라에도 하이퍼립스, 인물, 슬로우 모션, 음식, 파노라마처럼 촬영에 여러 옵션이 있듯이 모네의 카메라에 장착된 연속 촬영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카메라 렌즈를 열어두고 찍은 듯한, 그래서 모네의 눈이 카메라 렌즈의 역할을 하느라 얼마나 애썼을지 짐작이 듭니다. 모네는 백내장을 앓다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질환 중에도 모네는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여 대작 수련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부속 건물 오랑주리 미술관에 기증되어 있습니다. 모네의 기증 조건이 빛, 즉 자연광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모네와의 약속을 지켜 오랑주리 미술관을 헌정하였고 이곳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빛, 카메라, 모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저는 모네와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모네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클로드 모네의 늦여름 건초더미 아침 효과 1891년작, 아침의 건초더미 눈 효과 1891년작, 건초더미 눈 효과 1880년에서 1891년으로 추정되는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을 감상하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